서울 도봉구에 사는 58살 김태수 아저씨는 택배 일을 하며 혼자 딸 수연이를 키웠습니다. 지병이 있던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아버지가 된 지 15년, 수연이가 그의 전부였어요. 아빠, 오늘 택배 많았어? 우리 아빠 힘들어서 어떡해. 응. 그래도 우리 딸 있어서 힘나. 걱정 마라. 수연이는 대학교 2학년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어요.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연이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문제는 수연이가 털 알레르기가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고양이 한 마리만 키워도 될까? 안 돼. 너 알레르기 얼마나 심한데. 재채기하고 눈물 흘리는 거 보기 싫어. 괜찮아요. 약 먹으면서 키우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로서는 딸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약국에서 알레르기 약을 사 먹으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치즈색 고양이라 이름을 치즈라고 지어줬어요. 수연아, 또 재채기해? 약 먹었어? 네, 먹었어요. 괜찮아요. 태수 아저씨는 속상했어요. 딸이 고생하면서까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 고양이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제발 좀 보내자. 아빠, 치즈는 제 가족이에요. 절대 못 보내요. 그런 실랑이가 매일 반복됐어요. 수연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된 여름, 대학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빠, 3박 4일 다녀올게요. 치즈는 민지한테 맡길게요. 민지, 내 친구? 네. 민지도 고양이 좋아해서 잘 봐줄 거예요. 민지는 수연이의 중학교 동창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태수 아저씨는 안도했어요. 자신이 고양이를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게 딸이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수연이와 친구들이 부산 해변가를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저기 새끼 고양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차가 많이 다니잖아. 수연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알레르기가 있어도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내가 구해올게. 수연아, 위험해. 친구들이 말렸지만 수연이는 이미 차도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해서 인도로 데려오던 찰나에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태수 아저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이 뭐라고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태수 아저씨는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수연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닷새 만에 수연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태수 아저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가 치즈를 데리고 태수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치즈 어떻게 할까요? 민지야, 네가 계속 키워줄 수 있니? 네, 수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키울게요. 고마워. 부탁한다. 태수 아저씨는 치즈와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보기만 해도 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태수 아저씨에게는 고양이, 강아지 등 모든 동물이 원수가 되었어요. 딸을 죽게 만든 게 고양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택배 일을 하다가 길고양이를 보면 발길질을 했어요. 펫샵 앞을 지나갈 때는 일부러 돌아서 갔죠. 동물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 말이 돼. 사람들이 고양이나 강아지 얘기만 해도 화를 냈어요. 그런 거 키워서 뭘 해. 사람이 먼저지. 6개월이 지나도 태수 아저씨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태수 아저씨가
매일 택배 배송 중에 지나가는 골목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 골목 모퉁이에 작은 길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작고 마른 치즈색 고양이였어요. 수연이가 키웠던 치즈와 비슷한 색깔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또 고양이네, 찡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는 태수 아저씨를 보면 다가오려고 했어요. 저리 가, 쫓아가. 태수 아저씨가 소리를 질러도 고양이는 멀리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고양이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고양이, 매일 저기 있네. 태수 아저씨도 모르게 고양이를 신경 쓰게 됐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으로 피해 있고 추운 날에는 움츠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불쌍하긴 하네. 그래도 절대 먹이를 주지는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3주가 지나자 고양이가 눈에 띄게 말랐어요. 저 고양이 많이 마른 것 같은데. 태수 아저씨는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고, 저렇게까지. 그 순간 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아빠, 길고양이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하거든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태수 아저씨는 작은 참치캔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 한 번만이야. 한 번만. 고양이 앞에 참치캔을 놓고 빨리 자리를 떴어요. 뒤돌아보니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네. 그날부터 태수 아저씨는 매일 작은 간식을 가져다 줬어요. 이거 먹어. 그런데 너무 의지하지는 마. 고양이는 태수 아저씨만 보면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야야, 털 묻으니까 하지 마.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2개월이 지나자 고양이를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뭘 가져다 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태수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2개월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 있던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수연이가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설마 이 고양이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태수 아저씨는 자신도 놀랐어요. 고양이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태수 아저씨는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런색 고양이 못 봤어요? 엄청 마른 작은 고양이였는데. 아, 그 고양이요? 바로 앞집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시던데. 정말요? 태수 아저씨는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양이 키우시나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그곳에서 고양이가 나왔어요. 태수 아저씨가 그렇게 찾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도 태수 아저씨를 알아봤어요. 달려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아구 얼마나 걱정했는데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구나. 태수 아저씨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가 이 고양이 주인이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밥을 주던 사이였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줬어요. 이 고양이가 너무 말라서 안쓰러워서 집에 데려와서 키우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어요. 털도 윤기가 났죠. 할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태수 아저씨는 감격했어요. 고양이가 무사한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가 태수 아저씨를 다시 찾아왔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양이를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요. 아저씨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태수 아저씨는 망설였어요. 아직도 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사실 고양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이 고양이가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요. 이제 아저씨 없으면 밥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태수 아저씨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한번 잘 키워볼게요. 고양이를 집에 데려온 첫날, 태수 아저씨는 수연이 방에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연이가 치즈를 위해 사놨던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이거, 수연이가 고양이를 위해 산 거구나. 털털이, 낚시대 장난감, 작은 공들. 태수 아저씨는 그 장난감들을 고양이에게 주었어요. 이거 가지고 놀아. 수연이가 너 같은 고양이를 위해 준비해 둔 거야. 고양이는 신이 나서 장난감들과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태수 아저씨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 수연이가 왜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했는지 알겠네. 고양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태수 아저씨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가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밥 줄게. 고양이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택배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고양이가 현관에서 맞이해줬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힘들었어. 고양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도 이랬을까? 치즈한테 하루 있었던 얘기 해줬을까?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와서 잘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태수 아저씨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수연이가 너희들을 사랑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구나. 어느 날 저녁 태수 아저씨는 수연이 사진 앞에서 고양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미안해. 네가 고양이 키운다고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고양이는 수연이 사진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너도 수연이 보이니? 수연이가 너 같은 고양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날 밤 태수 아저씨는 꿈을 꾸었어요. 수연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화내지 마세요. 고양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괜찮아요. 아빠가 이제 이해해 주시니까. 그리고 아빠가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꿈에서 깨어난 태수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와서 얼굴을 핥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연이가 너를 보내준 거구나. 천사와 함께 지내며 마음이 치유되던 어느 날, 태수 아저씨는 문득 치즈가 궁금해졌습니다. 수연이가 그렇게 아꼈던 치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천사를 쓰다듬으면서 치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천사야, 너한테는 치즈라는 형이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 매정했나 봐. 용기를 내서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나 수연이 아빠야. 혹시 치즈는 어떻게 지내니? 아, 아저씨, 사실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치즈는 그게 치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혹시 아저씨가 태수 아저씨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치즈를 다시 키워달라는 뜻이니? 죄송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야, 민지야. 내가 키워볼게.
민지가 치즈를 데려온 날 태수 아저씨는 긴장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치즈. 과연 자신을 기억할까요? 문을 열자 캐리어에서 나온 치즈가 태수 아저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치즈야, 나 아저씨야. 수연이 아빠. 치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태수 아저씨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아, 치즈야. 많이 컸구나. 태수 아저씨는 눈물이 났어요. 수연이 향기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치즈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천사야. 무서워하지 않네? 두 고양이는 서로 냄새를 맡아보더니 자연스럽게 함께 앉았어요. 이상하네. 처음 만나는 건데 저렇게 친할 수가 있나? 그날 저녁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즈와 천사가 함께 수연이 사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아저씨가 일어나니 치즈와 천사가 나란히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라, 너희들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어? 밥을 주니까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먹었어요. 진짜 형제 같네. 천사는 치즈에게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도 나눠줬어요. 천사야, 치즈 형한테 장난감 양보해 주는구나. 착하다. 치즈는 천사를 핥아주며 돌봐줬어요. 치즈가 형 역할을 하는구나. 수연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녁에는 두 고양이가 함께 태수 아저씨 무릎에 올라왔어요. 좁은데 괜찮니? 하하. 태수 아저씨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세 가족의 일상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치즈와 천사가 번갈아 가며 얼굴을 핥아줬어요. 일어날 시간이구나. 고마워, 얘들아. 택배 일을 나가기 전에는 두 고양이가 나란히 앉아서 배웅해줬어요. 잘 있어라.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함께 맞이해줬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아빠는 좋은 하루였어. 저녁에는 세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수연아, 아빠가 이제 정말 행복해. 치즈랑 천사 덕분에. 어느 날 태수 아저씨가 사는 빌라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문 앞에 쪽지와 떡이 놓여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온 202호 집입니다. 혹시 고양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면 말씀해 주세요.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태수 아저씨는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고양이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겨웠죠. 치즈와 천사도 벽 너머 고양이 소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야옹, 야옹. 너희들도 친구가 생긴 것 같네. 며칠 후 태수 아저씨가 마트를 나가는 길에 202호 주인분과 마주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양이 소리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신지요? 아니에요. 저도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세요? 네, 2마리요. 어머, 그럼 이웃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미숙 씨는 펫샵에서 태수 아저씨가 사료를 고르는 걸 보더니 조언했어요. 그 사료는 좀 짜요. 이걸로 바꿔보세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고양이를 얼마나 키우셨어요?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럼 모르실 만해요. 저는 15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미숙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고양이들은 나이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요. 그리고 털갈이 시기에는 태수 아저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네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음 주말 치즈가 갑자기 토를 했어요. 치즈야.
왜 그래? 태수 아저씨는 당황했어요. 천사는 괜찮은데 치즈만 계속 토하는 거예요. 202호분께 물어봐야겠다. 똑똑똑. 죄송한데 우리 고양이 때문에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미숙 씨가 와서 치즈를 살펴봤어요. 털갈이 시기라 털을 많이 삼켜서 그런 것 같아요. 헤어볼 때문이죠. 헤어볼이요? 고양이가 그루밍 하다가 털을 삼키면 뱃속에서 뭉쳐서 토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숙 씨는 집에서 헤어볼 전용 간식을 가져와 줬어요. 이거 주시면 털이 잘 빠져나가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너무 몰라서.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서로 연락처도 공유했어요. 태수 아저씨와 미숙 씨는 자주 고양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 씨가 태수 아저씨 집에 고양이 영양제를 가져다 주러 왔어요. 치즈랑 천사 참 잘 키우시네요. 미숙 씨 도움 덕분이에요. 그런데 미숙 씨가 수연이 사진을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딸분이세요? 네.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어머, 미숙 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아들을 일찍 보냈어요. 그러셨군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제 아들도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숙 씨, 아들이 살아있다면 태수 씨처럼 고양이를 사랑해줬을 텐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어요. 그 후로 태수 아저씨와 미숙 씨는 더 가까워졌어요. 미숙 씨는 태수 아저씨에게 고양이 키우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고양이 화장실은 이렇게 치우고 물은 매일 갈아줘야 해요. 발톱 깎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태수 아저씨는 미숙 씨 집 고양이들과도 친해졌어요. 나비야, 까망아, 하양아, 안녕? 미숙 씨 고양이들도 태수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고양이 용품을 사러 가거나 길고양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러 다녔어요. 여기 길고양이들이 많이 와요. 그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와서 밥을 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느 날 미숙 씨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 왔어요. 길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어미 고양이가 안 보이네요. 어머, 정말 작네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것 같아요. 분유를 줘야겠어요. 태수 아저씨도 새끼 고양이 돌보기에 참여했어요. 3시간마다 분유를 줘야 해요. 제가 밤에는 제가 돌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새끼 고양이 깜찍이 때문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치즈와 천사도 깜찍이를 형처럼 돌봐줬어요. 우리 애들이 깜찍이를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가족 같아요. 6개월이 지나면서 태수 아저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치즈, 천사와 함께 미숙 씨와도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태수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죠. 치즈랑 천사도 나비, 까망이, 하양이랑 놀고 싶어 할 거예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고양이들을 돌보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어느 날 밤 태수 아저씨는 수연이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수연아, 아빠가 이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내가 왜 고양이들을 사랑했는지, 왜 그 고양이를 구하려고 했는지. 이제 다 이해해. 치즈와 천사가 나란히 앉아서 수연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미숙 씨 덕분에 고양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어. 창문 너머로 미숙 씨 집에서 고양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이제 진짜 큰 가족이 됐구나. 태수 아저씨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느꼈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태수 아저씨와 미숙 씨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태수 씨, 오늘 택배일 힘드셨죠? 제가 저녁 준비해 놨어요. 미숙 씨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도요. 태수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어느 날 태수 아저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미숙 씨가 정성껏 간호해줬어요. 약 드세요. 죽도 끓여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미안해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순간 태수 아저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 아저씨가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찾았어요. 미숙 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미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아요. 미숙 씨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태수 씨가 있어서 매일이 의미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고양이들과 함께 앉아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숙 씨, 혹시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시골이요? 고양이들이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잖아요. 마당도 있고 공기도 좋고. 미숙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늘 꿈꿔왔던 일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시골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함께요? 태수 아저씨는 용기를 냈어요. 미숙 씨,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 고양이들과 함께요. 미숙 씨도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태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꿈들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시골 부동산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했어요. 마당이 넓고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울타리도 있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고양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딱이에요. 이사하는 날 치즈, 천사, 나비, 까망이, 하양이 모든 고양이들이 새 집에 적응하는 걸 두 사람이 함께 도왔어요. 얘들아,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고양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수 아저씨와 미숙 씨도 손을 잡고 새 집을 둘러봤어요.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서 고양이들 밥을 주고 마당을 청소했어요. 오늘도 고양이들이 건강하네요. 다행이에요. 시골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태수 아저씨는 택배 일을 그만두고 마을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는 동물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더 많은 고양이들을 도왔어요. 오늘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구조했어요. 우리 집에서 키울까요? 공간이 충분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미숙 씨는 태수 아저씨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태수 씨,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괜찮아요. 별로 아픈 데 없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관리해야죠. 미숙 씨 덕분에 태수 아저씨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혈압약도 정기적으로 복용하게 됐어요. 약 챙겨 드세요. 제가 매일 확인할게요. 태수 아저씨도 미숙 씨를 챙겼어요. 미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구조 활동도 적당히. 고마워요. 태수 씨가 걱정해 주니까 든든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아,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구나. 혹시 우리 마을 길고양이들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태수 아저씨와 미숙 씨는 마을의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 마을에도 버려진 고양이들이 많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좋아했어요. 저 부부 참 착하다. 고양이들 저렇게 잘 돌봐주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로 여겨졌지만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 아저씨가 미숙 씨에게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될까요? 가족이요? 결혼 말이에요. 나이가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미숙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미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과 고양이들이 모두 참석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고양이들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집에는 고양이 10마리가 살고 있어요. 치즈, 천사를 비롯해서 구조한 고양이들까지요. 매일 밥값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들이 두 사람 침대 주변에 모여 있어요. 일어나세요. 밥 시간이에요. 알겠어. 알겠어. 지금 줄게. 오늘도 새 가족이 올 예정이에요. 또요. 집이 좁아질 텐데. 괜찮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저녁에는 두 사람이 마당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수연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빠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할 거예요. 태수 아저씨는 수연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미숙 씨에게 보여줬어요. 수연아,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좋아할 거야. 미숙 씨도 수연이 사진에게 인사했어요. 수연아, 고마워. 내 아빠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고양이들에 둘러싸여 잠들었어요. 태수 아저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고양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을 이뤘어요.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더 많은 생명들을 돌보게 됐어요. 3년 전 고양이를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준 선물. 그 선물은 한 마리 고양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10마리 고양이들로 이루어진 따뜻한 가족이 되었어요. 고마워, 수연아. 아빠가 이제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수연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